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다시 부각돼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하락한 25,792.8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5% 내린 2,776.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1% 떨어진 7,223.6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하락했지만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19.6에서 17.7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는 18.5였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9% 하락한 63달러 7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최근 배럴당 70달러 선 부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2% 상승한 1,337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화가 새해 들어서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4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해 장중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 의회가 오는 19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야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을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해서 거지소굴이다라고 발언한 영향으로 여야 간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활짝 웃었었지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IT주가 일제히 급반등했는데 그간 관심이 쏠렸었던 제약 바이오주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수급이 반도체와 기계 장비, 화학 쪽으로 몰린 것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IT주가 무더기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피도 올 들어서 최고치였습니다. 코스피는 2,5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를 움직일 만한 국내외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1부의 첫 코너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언이 잇따르면서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여부를 여전히 옵션 가운데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었지요.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16일 미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일단 주요국 정부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 일단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 부분,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시장으로의 진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시장으로의 진입을 통해서 나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의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결국 정부 정책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장으로 한번 그 적용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소위 말하는 크립토커런시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 정책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역시 플랫폼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금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그들만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다른 부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에 의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결국은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정부 정책에 섣불리 대항을 해서는 결코 조금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을 가져오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변화, 소위 말하는 변화의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잔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국가 경제 내지는 우리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그 위험한 리스크 요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반년 사이에 무려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범법행위 무려 147건이나 지금 적발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경제, 어쩌면 상당 부분 악영향도 동시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하는, 그 발맞춰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부작용 부분을 분명하게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제재, 법과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결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시장 내에서 당분간 아니면 오히려 상당 기간 그 법 내지는 그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요. 차라리 오히려 이 법이나 어떤 그 제도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부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나의 눈높이를 그리고 나의 관심 방향을
조금 더 이전에서 조금 좀 안전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호조세를 기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와 함께 또 유럽과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관심을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 좀 봐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의 모멘텀이 무엇일까? 미국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난 연말이었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제 개편안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의 진행과 함께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 내에 어떤 주요 화두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FOMC 올해 3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시장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혜주, 결국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급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천천히 조금씩 그 관심 부분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은의 금통위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내 지난달 금리 인상을 이미 단행을 했기에 지금 현재 내일 개최되는 한은의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금리 변동성 확대 양상이랄지 전반적인 미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시장 내 대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기업들 과연 투자 환경의 변화 부분에 적응을 해야만 하는 우리 그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재무와 관련된 변화 부분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좀 투자를 앞당길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되고 4분기 실적 시즌 발표와 더불어서 아마도 투자 진행의 선 집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러다 보면 금리 인상이 결국은 기업들의 조기 투자 집행을 만들어낼 것이고 조기 투자 집행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경기 선순환 고리 속에서 투자의 활성화가 결국은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경기 선순환 고리의 가장 수혜주가 될 만한 부분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특히나 저 PER 업종 내지는 저 PER 종목군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여기에 배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분명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퍼주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상당 부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소간 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그런 경제 정책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세제 개편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법인세 35%에서 이제 21%로 인하 조치가 집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내 관심, 가치주로 옮겨가야 되는 관심이 성장주에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말 그대로 다소간의 좀 혼돈의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분명히 해 나가셔야 될 텐데요. 일단
금리 인상 분명히 시장 내에 계속되는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주는 당연히 금융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PER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분명히 이쪽으로 관심 이동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세제 개편안의 실시로 인해서 성장주에 조금 더 관심이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기에 어제 IT 기업군들의 다시금 순환매 양상 속에서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되면서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가장 큰 배경에도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 내 주요 관심사와 미국 내 세제 개편, 법인세 인하 조치라는 또 하나의 관점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그 혼란 상황에서의 순환매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천천히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성장주에 대한 급락 부분은 없다. 하지만 성장주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 둔화는 당연히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가치주와 저 PER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다시금 조금씩 이전해 갈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단기간은 아니지만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이 급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형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 주요 수급 주체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사고 있고요. IT 반도체주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외국인 국내 코스피에서 총 6.6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3.1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물론 코스피를 순매수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 어떤 그 시장 크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코스닥 쪽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IT 실적 정점 논란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IT에 대한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해보면요.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K하이닉스 2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 SK디스플레이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약 한 6조 원가량의 금융업종에서의 6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특히나 KB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 1.6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근데 결국 이 부분 금리 인상기와 접해져 있다라는 부분과 IT 실적 정점 논란과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의 통과, 이 부분, 실시,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과 미국 외 다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이런 기업들 간의 소위 말하는 비동조화 현상을 만들어낼 여지가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법인세는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35%에서 21%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을 보더라도 법인세를 많이 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 바로 EPS에 영향을 주는 순이익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만큼 감소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바로 PER 밸류에이션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격하시키는,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왜 IT 반도체를 매도하고 왜 금융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큰 그림, 잔잔한 흐름 속에서 그들의 변화, 그들의 매기 이전 부분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의 활성화 분명히 모멘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일단 금융주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씩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그들은 시장 대응을 지금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으로만 쏠리지 않는 전반적인 건강한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일단 900포인트 넘어섰죠. 16년 만에 900포인트 돌파하면서 901포인트 마감하는. 그렇다고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 2521포인트 마감하면서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강세, 결국은 모멘텀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호재라든지 각종 어떤 그 재료 부분은 대형주들은 아마도 4분기 실적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 의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4분기 실적 시즌에 한번 그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면요. 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되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의 모멘텀의 그 가장 핵심 부분에는 수급 개선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수급 개선의 핵심, 결국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군, 어떤 업종군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그 힌트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지금 움직임은 전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 내에서 핵심 화두 세 가지를 꼽으다라면 세제 개편과 4분기 실적과 금리 인상이다라는 그런 그 세 가지 이슈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모멘텀은 결국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4분기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쏠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 결코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성장주 쪽에서 조금씩 가치주 쪽으로, 특히나 금융주 쪽으로 조금 좀 이전해 나가시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조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전히, 하지만 나는 대형주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중소형주만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다라면 정부 정책에 절대로 발 맞춰서 나가야지, 정부 정책에 혼란이 나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과 발 맞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항상 연초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가져가는 시장 내에서는 상당 부분 나의 수익률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유념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넘었습니다. 16년 만에 일이었고요. 올 들어서 단 이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한 12%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강세장에 힘입어 연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그러니까 가깝게는 상반기에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좀 차이가 좀 많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어떤 이정표입니다. 실제 15년 9개월 만에 900포인트가 다시 돌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돌파할 것도 조금 기록적이지만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보름 만에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와서 11% 넘게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도 조금씩 우려가 되기 시작하는 바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난 11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후에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의 화랑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는 가장 큰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특히 1조 2천억 넘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7천억 넘게 매수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후 반짝 잠깐 매수에 나섰지만 이달 들어서만 1조 7천억 규모의 지금 현재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번 코스닥의 상승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은 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7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셀트리온 삼형제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가 위로 쭉 올라오고 반대로 코스닥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주가는 다시 좀 내려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지금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실제로 1위부터 코스닥의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인데 이 4개 기업의 그런 시총 비중 자체가 코스닥 시총의 거의 4분의 1 규모인 25%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그 상위 방식으로 해서 지수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이 20%가 넘게 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거 지금 현재 코스닥의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전체 기업의 상장사가 1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상승률 11% 이상은 지금 현재 상승세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 들어 50% 이상 상승을 했고 신라젠과 바이오레드 역시 10에서 4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워낙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쪽으로 몰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계속해서 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서운 코스닥 지수 상승의 그 중심에는 바이오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셀트리온 삼총사로 대표가 되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또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바이오 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에 이미 돌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수급을 보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투기적 랠리가 지금 현재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의 가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수급이 그냥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나올 게 지금 현재 KRX 300과 지금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는 이런 셀트리온 효과 그리고 셀트리온이 넘어가면 코스닥 1위로 등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수혜가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바이오주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물론 바이오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 사실은 뭐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미래의 성장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아무리 많은 베팅을 해준다고 해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 논리적으로는 조금 설명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버블이라고 했던 우리 닷컴 버블이라고 했던 이런 예전과 뭐 비견되는 정도의 지금 현재 수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소수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쏠림 현상 좀 너무 위험하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11%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상계사는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상계사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사실은 750선 정도밖에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까지 가세할 경우 지수 하락폭은 조금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 라인들에서 밸류를 애널리스트들이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 같은 경우가 한 1조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시총은 이미 현대차를 추월했고요. 실제적으로 뭐 하이닉스의 지금 전체 시장의 시총 2위인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그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인 퍼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7배에 달합니다. 사실은 셀트리온이 그동안 받아왔던 밸류가 30배에서 40배 언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거기에 더블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입니다. 물론 이 앞으로의 뭐 임상 결과가 뭐 7월 달에 나올 건데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 우리가 그럼 기대치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분명히 적자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선행 퍼 같은 경우는 1600배에 달하다는 거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숫자를 가지고는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국외로 지금 현재 눈을 좀 돌려보더라도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바이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바이오주 투자 열기가 지금 뜨거운 이유 중국과의 비교해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밸류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즉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한 상황이어서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커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규 바이오주를 사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하다. 만약에 혹시나 주도주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 많이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중 수혜주의 한 섹터로 꼽히고 있는 게 또 증권주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증권주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증권주는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황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많이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뭐 대형사 같은 이런 회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수익성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이런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연의 우리가 주식을 하는 본연의 이런 상장을 하는 이런 본연의 의미, 즉 자본을 끌어서 주식을 더 많이 기업을 많이 키우겠다는 이런 발행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나타났던 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이슈를 보면 사실은 발행 시장이 훨씬 더 좀 베네핏을 많이 주는 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증권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형 이런 증권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KTB투자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키움, 교보, DB 금융투자 대신 이렇게 등등등 이런 작은 주식들, 중소형 이런 증권사들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우리가 거래대금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조 7천 정도 코스닥 거래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8조 5천입니다. 거의 더블 이상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그냥 무료 수수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개인 고객님들이나 이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신용 매수나 이런 대출 수익 이런 식의 흐름에서 돈을 좀 많이 벌리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시장에서도 이제 거래대금 증가 이런 얘기 그리고 기업 금융 부분입니다. 발행시장에 이런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상장 요건 완화 대표적으로 테슬라 상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적자 기업인데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준다라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공개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장 주관사들은 수익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코스닥 관련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 ETF 그리고 상장 지수 증권 등에 관련한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이런 관심도 점점 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마도 더 긍정적인 것 같고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이 올해는 2018년에는 아마 좀 많이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의 어떻게 보면 잔치였다면 2018년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의 어떻게 보면 잔치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약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앞에서 계속해서 제가 코스닥 얘기해 드렸었는데 대세는 여전히 코스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 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코스피는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4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70만 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즉 240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셨다가 260, 270에서 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의 현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이제는 좀 온기가 확산이 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 호전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경제 용어 아닌 증권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말은 어떻게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는 계속해서 된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아래 종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주는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며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내 선물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어제 선물 시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는 좀 고생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때 아래 구간 이만큼 열려 있고요. 323지수, 그 다음에 윗자리들 331지수, 333지수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우리가 말씀드린 최저가 자리 와서 반등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수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약간 덜 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우선은 그 전일에 위아래로 박스권 매수 매도 전략으로 위아래를 다 긁어먹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매도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좀 힘이 강해서 빠졌다가 바로 안착 못할 것 같은데 좀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도를 감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최저가에서 빼먹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도를 또 쳤는데요. 그게 좀 힘이 강해지면서 특히 이 구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331.75짜리들 치러 간다 확정을 냈고요. 그래서 손절 버릴 분들 버리시고 재매도로 하시던지 아니면 못 버리겠다 하면 얘네들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합될 거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와도 좋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 정확하게 이 자리, 이 윗자리죠. 이 자리까지 와서 매도가 잡힌 거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무시기 전에 330지수 약간 깨고 내려올 거니까 330.05, 10 아래부터 익절 잡아놓고 주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간장에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이 자리까지 다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단가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수익이든지 아니면 반청하고 그대로 홀딩해서 다시 반등하면 재매도 전략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331지수, 333지수 두 자리 저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전히 236만 원대 지지가 된 아이들은 250만 원대 저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이 지수는 많이 올라왔겠죠. 종합지수도 따라서 올라왔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장에 이만큼 밀렸기 때문에 다시 중심 근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국내 선물은 그렇다면 333지수 윗자리들 저항을 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어제 그림의 중심 자리들 329지수 한마디로 이 추세 지지력들에서 약간 휩써주는 구간이 329지수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지력을 오늘 보면서 이 위에서의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그 다음에 331지수 이쪽에서는 매수 추가적으로 쫓아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얘네들은 아직은 혼조세의 장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혼조세 장세를 인정하고 보시라. 그 다음에 익절 매수분들로 익절을 끌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다면 330지수 아래 329지수를 확보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는 여전히 이 구간들 전체 보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전체 보합에 대한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자한 333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 329지수, 그 다음에 아랫 구간 329지수가 깨진다면 이 밑에 자리까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눌림 매수를 대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신고가 매도를 대기하는 전략적인 매매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매매는 어려웠지만 승리를 거두신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해외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해외 선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국내 선물 굉장히 힘들었지만 야간장까지 해서 어제 리스크 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행인 표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유로 달러입니다. 자, 유로 달러 여전히 보합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간에서 우선은 두 구간을 나눠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위의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달러 인덱스가 반등 중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유로 달러는. 그래서 얘네들은 위로 반등할 때 매도 쪽으로 본다. 자, 매도 쪽으로 보고 얘네들 우선 박스권 인지만 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저가를 오후 4시에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가적인 저가 보지 마시고 매수 쪽으로 배팅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마이크 잡으면서도 어제 이상하게 그 시청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얘네들 추가적인 매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하지 마시고 매수 쪽 반등 노리라고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합권으로 드는 그림들 전체 보합이니까 추격 매매 반대로 뚫는 매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보합권에 갇히면서 큰 수익을 준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같은 구간들 저항을 볼 거고요. 거기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1235.00 어제와 같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도 여전히 어제와 같은 저항권 내에서의 매매권들 형성해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핵심 보합 구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중심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잘 막아놔있는 애들은 계속 상방 제약에서 매도로 누르시고요.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로 끌고 가는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 정확하게 64.60 매도를 드렸고요.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걔네들 목표는 63.90부터 익절을 들어가지고 70에서 마무리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또 질문이 추가적으로 물리신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얘네들은 64.20대 확인하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64.20대에서 도망쳐 나오시라 말씀드렸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다시 매도 추세로 홀딩을 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계속 매도 칠 거니까 매도만 보라고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수익을 어제 또 큰 수익을 냈죠. 자, 저희는 추세 저항을 지킨 아이들은 여전히 매도 전략 그대로 펼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혹시나 하는 예상에 대비해서 윗구간들 추가 매도나 분할에 대한 것 고려하시라 말씀드린 입장에서 예상장은 64.5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다시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63.20부터 해서 그 아래 저항가까지 끌고 가는 매매 전략들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어제 보합권 매매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약간 빠진 상태였고요. 유로 달러가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를 하단부에서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골드도 매도 쪽으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매수 전략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을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고가에서는 매도, 아래에서는 매수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고가에서는 여전히 얘네들 지지력 아래 하단부 지지력은 깨지 못했죠. 하지만 윗구간들 채널로 가기 전에 윗구간 상방 삼각수령 고가에서는 여전히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반등 매도 전략의 짧은 손절들 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 양세에 있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